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리대출 두 번째 시간으로 청년고용 연계자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진공 홈피에 가서 정책자금 접수 일정 안내를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이죠. 그래서 이 화면은 소진공 정책자금 홈피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영 안정자금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동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청년고용 연계자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대리대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고용 연계자금 대리대출인데요. 사업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업성이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 여기서 청년은 39세, 만 39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면 만 39세 이하인 자가 청년 창업 기업이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업력이 3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3년 미만 요거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원 자격은 상시 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이 청년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년은 앞에서 얘기한 청년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 청년 근로자인 경우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원 자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 근로자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이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그런 경우에 고용하고 유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는 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이제 소상공인이죠. 그렇지만 이제 광업이라든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대출 제한 대상이라는 거는 연체라든지 세금 체납이라든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운전자금이라는 거는 제품 생산 비용이라든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이런 자금을 운전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융자 조건을 보겠습니다. 대출 한도가 동일관계 기업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 최고 7천만 원 이내. 그래서 청년 고용 연계 자금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로 그냥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4, 4분기 같은 경우에 2.71%포인트였고요.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1, 4분기에도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대금리가 유형별 0.1에서 0.3, 최대 0.8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 안전망 이거는 다 0.1%포인트 인하가 되고요. 소진공 직접 대출을 성실 상환한 그런 분들은 0.3%포인트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비수도권 소재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0.2%포인트 인하가 되고요.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은 0.2%포인트 인하를 해드립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 경기도의 가평군, 연천군, 그리고 강화군, 옹진군이 되겠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고요. 5년입니다.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2년 거치 기간 이후에 상환 기간 동안에 대출 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상환 기간 만료될 때 일시 상환 이렇게 하는 원칙으로 하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요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앞서 언급했듯이 동일합니다. 1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니까요. 요것도 청년고용 연계자금도 빨리 소진되는 자금 중에 하나니까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융자 절차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담보부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출 유형 모두
소진공에서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떼어줍니다. 떼주면 보증서부 대출 같은 경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가셔서 보증서를 발급을 받으시는데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무조건 발급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신용과 사업성을 평가한 후에 어느 정도 우수하다고 판단됐을 때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증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최종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증기관이 보증 비율이 90%고 금융기관이 10%이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기관이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담보부 대출은 굳이 여러분들이 신용이라든지 부동산 담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증서 신청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로 신용담보 평가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 판단하는 확인서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화면에서 여기에 1월 5일이 되면 배너가 뜰 겁니다. 그때 신청하기 누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실행은 18개 은행에서 합니다. 경남은행부터 시작해서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까지 18개 은행에서 취급을 하니까요. 이 은행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대출 시 유의사항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이제 소상공인이면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령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시근로자 수 이야기했고요. 자, 평균 매출액이 주된 업종 연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일반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업종은 보통 15억 이하면 해당이 되니까요. 그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기업 또는 법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말씀드렸고요.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대출 제한 대상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세금 체납이라든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연체하셨다든지 슈페업 그리고 제외업종 공단에서 대출 제한 대상으로 관리 중인 거 또 허위 부정신청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이러면은 대출 제한 대상에 걸리게 됩니다. 제출 서류,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출 서류 가능한 여러분들이 마이데이터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알아서 이제 이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출 신청 자료 여기 이제 있죠. 여기 융자 신청서라든지 유의사항, 동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소상공인 확인 기준이 있고요. 읽어보시고요. 여기 소기업 규모 기준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죠.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이런 경우는 이제 평균 매출액이 15억 원 이하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발급처가 있습니다. 여기 서류명과 발급처가 있으니까요.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제출 서류를 여기 발급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요거를 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출을 하시면 되고 지역센터 연락처 관할구역 주소와 전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문의해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청년고용 연계자금 대리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